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가라토 항구에서 배를 타고 모지코로 가보기로 했다. 바다만 건너면 16년 만에 다시 가는 모지코에 금방 도착할 수 있다니 좀 설레었다. 일단 티켓부터 사야 해서 티켓 부스를 찾아봤다. 다행히 눈앞이 잘 보이는 곳에 티켓 부스가 있어서 헤매지 않고 쉽게 찾았다. 티켓은 편도에 400엔이었고 배를 타고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했다. 할 수 있을까? 꽤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하던데. 잘렸어요. 저기서 인원 카운트를 재고 인원이 만석이 되면 제한을 하나 봐요. 얘가 되게 심하게 출렁거리는데. 저를 밖에서 못 탈 것 같아요. 안으로 타야 될 것 같아요. 탑승 전 대기열에서 직원에게 구매한 티켓을 건네주는 형태로 인증하고 있었다. 우와, 기타나이. 배 안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다. 단거리 왕복 노선이라 청소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탈 수는 없어요. 바로 탈 수 있으면 운이 좋고. 배가 출발하자 저 멀리 가라토 시작이 눈에 들어왔다. 배 안은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인지 파도에 따라 심하게 흔들렸고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다. 그런데 탑승 준비만 길었을 뿐 정작 배는 5분 만에 도착해버렸다. 모지코에 한 16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산에 세코마루라고 해서 배가 바로 있었는데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결국은 폐선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모노세키에서 오던지 아니면 하카타에서 여기 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뭔가 달라진 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역시 예상외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었다. 뭔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역시 한 16년 지나니까 좀 바뀝니다. 도계교 물루잉모지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한국어가 나오네요. 한국이 참 많이 오긴 오나 봐요. 이게 모지코 타워인데 가격은 싼데 올라가면 진짜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이 관문 해협 보는 그 전경이 있는데 차라리 저기 반대에 시모노세키 쪽에 또 타워가 하나 있어요. 또 비슷한 거. 거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도계교. 저도 올라가는 거 같지만 직접 걷는 건 처음이에요. 예전에 제 런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계교가 런던 브릿지의 기술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부산의 영도다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리이긴 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저기 비어하우스가 보이는 그분요.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A교 중 바이젠비어 팔고 페 팔고 필스너 팔고 뭐 그러네요. 여기 오면 QR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입구에 바이젠비어가 추천이 됐었기 때문에 바이젠비어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주문 완료하면 이렇게 Thank you for your order 이렇게 뜨고요. 다 뜨면 이게 울리겠죠? 양조장을 만들었나 봐요. 오늘 만약에 먹어보고 괜찮으면 좀 더 시킬 수도 있어요. 바이젠비어. 사실 독일에서만 바이젠비어를 먹다가 여기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먹을게요. 그래도 몰라, 일본에서 맥주 잘 만드니까.
괜찮은데요? 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물론 제가 더운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데 들어와서 맥주를 먹는 것 때문에 조금 플러스된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꽤 수준급으로 만들었네요. 제가 일본 맥주 중에 넘버원으로 치는 게 있거든요. 한정판이긴 한데 에비스 고아쿠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버금가는 맥주인 것 같아요.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8.2%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여기 한정판이라고 해서 IPA 한번 시켜봤습니다. IPA는 인디애나 페일 에일 모르겠어요. IPA는 공보장이 미국이라고 쳐서 독일 맥주는 좀 이렇게 기술 전파가 많이 돼 있긴 하는데 근데 IPA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했을지 한번 볼게요. IPA 특징의 약간 콩팥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연출은 했네요. 호흡에 약간 특이성을 잡아가지고 비슷하게 연출을 했는데 바이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한정판이 정말 잘해서 한정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바이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IPA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나나 닌겐이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를 세웠네요. 여기에 바나나 표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지양이 일본에서 최초로 바나나가 들어온 곳이래요. 물론 수입으로 동남아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만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대만에는 동남아가 가까우니까 바나나가 많이 수입이 됐고 좀 쾌속선이 생기면서 바나나를 여기로 직수입해서 그때부터 일본인들이 이 모지양을 통해서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서 저 바나나가 모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 항구에서 내렸어요. 지금은 뭐 사용이 안 되고 있지만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겠네요. 저 캐릭터 인형. 그 모지세관은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모지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12년, 그러니까 메이지 45년에 지어진 붉은색 벽돌 건물인데 당시 유럽 건축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근대 역사 건물이다. 지금은 세관 업무는 안 하고 있고 대신 모지양의 역사와 옛날 세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내용은 큰 관심이 없고 입장이 무료며 고풍스러운 느낌의 건물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3층도 있었네요. 여기 처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간. 여기서 이걸 볼 수 있네. 도계고 올라갈 뭐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냥 올라오지 마세요. 젠진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미치 클럽입니다. 미치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 특히 유명한 이유는 1922년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부부가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일본 방문 중 이곳에서 5일간 머물렀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 야키카레로 유명한 1층 레스토랑은 입장은 무료이며 2층 전시실은 입장료 100엔을 받고 있다. 지금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나 봐요. 우즈코역은 1914년에 완성된 목조 2층의 서양식 건물로 규슈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이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기차역이다. 독일의 건축가 헤르멘 롬슈텔의 감수로 좌우 대칭의 레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덕분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8년 철도 역사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6년 전 내가 봤던 모습보다 살짝 세련되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알아보니 6년간의 보건공사 끝에 2019년에 재오픈했다고 한다. 사진 스팟으로 꽤 유명하니까 연인과 함께라면 꼭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전에 고쿠라 갔을 때 탔던 기차. 다시 시모노세키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9시간을 정신없이 돌아다녔더니 이때부터 살짝 체력적인 부담이 왔다. 일단 생각보다 지쳐가지고 숙소에 먼저 가가지고 짐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거예요. 시간 좀 걸리겠지? 아무튼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비즈니스 호텔. 뭐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 가격이 보자. 뷰는 있을까? 오, CB입니다. 바다뷰입니다. 오, 죽이네. 욕실은 뭐 약간 토요코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약간 좁기는 더 좁고 토요코인이랑 룸 컨디션이라서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메니티 주는 거랑 뭐 똑같네. 잠깐 쉬었다가 배가 고파져 일본의 유명 맛집 추천 앱인 타베로그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라멘집을 가보기로 했다. 라면 먹기 전에 일단 남아비루부터. 역시 차슈랑 그리고 이거는 새우 같긴 한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일단 그 기계면이 아니고 생면이에요. 미소의 맛이 쫙 들어오는데 뭔가 맛이 되게 깊어요. 진짜 오늘 하루도 보상받은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일본에 오면 우동은 안 먹어도 라면은 꼭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우동은 뭔가 깔끔한 맛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맥주랑 같지는 않아요. 여기 라면은 꼭 맥주랑 같이 드세요. 나우유로 같이 먹어야지 진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원기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 가게 꼭 오세요. 진짜 꼭 오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와, 제가 살면서 먹어본 일본 라면 중에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게 기존의 라면하고 좀 많이 틀려요. 이게 안에 뭐 시래기 같은 것도 넣고 건새우도 넣고 하는데 와, 레벨이 높아요. 장난입니다. 뭐 제일 비싼 라면이랑 그 다음에 남아비루 하나 해서 2,060엔 받았단 말이에요. 가격 안 아까웠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받잖아요. 진짜 안 아까웠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까지 달 거니까 꼭 오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물론 맛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는 좀 레벨이 틀린 것 같아요. 꼭 오세요. 오.